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죠. 네. 네. 1교시에 대답 안 하셨는데, 네. 제가 마지막 시간이죠. 그랬더니, 네, 아주 고맙습니다. 힘있게 대답을 해주셔서, 네. 그, 시험 때문에 혹시 또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그 제가 여기 공법 같은 경우는 우리 16개 맞추는 거잖아요. 16개 맞추는 건데,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그냥 최소한 20개는 맞추십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20개는 맞추세요. 반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럼 넉넉하게 합격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합격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제 좀 4월이잖아요. 5, 6, 7, 8, 9, 10 해가지고. 예. 그럼 얼마나, 예.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서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 풀 게 뭐 아무튼 뭐 문제만 조금 보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문제 정도 외우고 가시면, 예, 떨어지지는 않으세요. 200문제. 그래서 지문으로 하면 오지선다니까 1000개잖아요. 예. 아니, 1000개 사실 금방 보면 하루만 봐요. 1000개는. 예. 그래서, 예. 아니, 맞는데, 이건 사실인데, 예.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하도 기침을 하니까 어떤 학생은, 이제 젊은 학생이죠. 젊은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혹시 지병이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병이라는 얘기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병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성형수술을 하고 굉장히 멋져지거든. 네. 네. 자, 20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인데요. 이제 우리,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재가 새로 싹 바뀌었으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볼 거만. 일단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보시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였고요. 재개발은 강북이었고, 재건축은 강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그 왼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이요. 스스로 방법. 이게 이제 계량 방법이었죠. 계량.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줄, 2번 끝에, 2번에서 세 줄 내려서 수용 방법. 그리고 3번의 끝에 환지 방법, 4번 끝에 관리 처분 방법 해서 자수, 환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자력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 해서 자수, 환관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거기 중간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자, 그 끝에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하고 환지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재건축 사업은 첫 줄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하고 밑에 수용, 환지, 관리처분 계획 방법에 따른 시행하는 경우에서 시행 방법을 두 개 나눴는데, 사실 다른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재는 좀 나눠서 하지 않는데, 뭐 일단 여기서 보면은요. 그리고 이게 법이 처음에 바뀐 것 같은 경우는 바뀌어서 시험에 의외로 내지 않습니다. 바뀐 부분은 의외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1번 보면 그러니까 자력 계량이죠. 자력 계량에 시행하는 경우는, 자, 첫 줄이요. 반가로 1번 밑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한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2번 반가로 2번에서 수용, 환지,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자, 다음에서 정환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거 하나 보시고요. 21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에 그 다음에서 정환자가 누구냐? 동그라미 1번에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2번 끝에, 자, 시장군수가 이제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서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요거 하나 보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자들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좀 보시죠. 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해서 강북이에요. 강북인데, 자, 방금 1번에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첫 줄이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방가로 2번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가 있는데, 첫 줄이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 자, 20명이 넘으면 조합을 꾸리는 거죠. 근데 20명이 안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가시면 첫 줄이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아까 22페이지 첫 줄에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자, 뭐 요건을 갖춘 자, 이거는 뭐 굳이 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될 거예요. 뭐 신탁업자는 한국감정원인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자, 만약에 나와서 틀리면 어떡하냐? 문명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외워서 이거를 우리 어차피 20개만 맞추셔도 되잖아요. 그쵸?
예, 과감하게 좀 버리셔도 됩니다. 안 외워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있죠. 자, 첫 줄이요. 자, 조합이 시행하거나, 자, 조합이 그 밑에 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는 좀 보시죠. 23페이지 가시면, 재개발 사업, 거기 5번에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지정 개발자가 있어요. 지정 개발자. 의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그 두 번째 줄 아래요.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자, 요 에 있어는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자, 두 줄 아래 중간에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지정 개발자,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지정 개발자가 되는데, 이 지정 개발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느냐? 거기 박스요. 천재지변. 두 번째 줄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 자, 이때는 지정개발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자,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지정개발자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24페이지 가시면 3번에 거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사업 대행자로서 정비 대행자가 있어요. 자, 거기 대행 사유에서요. 자, 밑에 시장군수 등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자, 대신에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요.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자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아까 사업 시행자였잖아요. 근데 이자들을 대신해서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자, 그 끝에요. 지정 개발자에게, 자,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지정 개발자였죠. 지정 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대행 사유가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첫 줄 끝에요. 1번 끝에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이 어려워요. 그를 이제 시장군수가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자기들이 못한다. 이제 도와달라.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 대행자가 대신한다. 자, 그런 얘기죠. 넘어가세요. 25페이지 넘어가시고요. 26페이지 갑니다. 26페이지 가시면 시공자의 선정에서요. 자, 맨 위에 양가로 1번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자, 원칙에서요. 밑에 줄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두 번째 줄 중간이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된다. 조합이 자기가 이제 시행자가 되는 건 맞는데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우리가 시행자하고 시공자는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행자.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맡아서 하는 자는 시행자가 맞는데 공사를 직접 하는 자는 시공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된다. 시행자가 아니라 시공자. 자, 그리고요. 양가로 2번에서 내려오셔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렇죠. 여기는 시행자라고 썼죠. 시행자. 사업 전체를 맡아서 하는 자가 시행자예요. 근데 공사 직접 하는 자는 시공자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 그 줄 끝에 규약에 따라, 규약 동그라미 하시고요.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된다. 시공자. 자, 공사 직접 하는 사람이 시공자입니다. 27페이지 가시면, 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2절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설립. 자, 조합을 꾸리려면 바로 조합이 탄생되는 게 아니라 조합설립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 반가로 1번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의무에서요. 구성 의무죠. 지금 먼저 만들려는 겁니다. 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요. 이 구역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후 그 줄 끝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두 번째 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번째 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까 승인. 그러니까 지금 조합 추진위원회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넘어가십니다. 28페이지 가시면 박스요. 제일 위에 1번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이다. 추진위원회 아까 했던 거고요. 자,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추진위원회의 기능에서요. 추진위원회의 업무 이렇게 밑에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이게 아주 드물게 나와요. 아주 드물게 나오니까 이건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계획적인 정비사업 및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그 4번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한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아까 우리 이거 서브노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 기출에 나왔던 거는 거기 2번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진구. 이게 나왔어요. 이거 추진위원회 업무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좀 보시죠. 자,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거기, 단가로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서요.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나 한국 사람은 뭐 하는데 어디에 돈 내라 그러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정비 사업의 시행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줄 밑에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 비용 부담 수반. 아까 첫 줄에서 비용 부담 수반하고요. 권리 의무 변동 발생시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넘어가시고요. 31페이지요. 31페이지 보시면, 조합 설립의 의무. 아까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병원에서 전화 온 거 전화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견적 받아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왕 수술하는 거. 얼마나 한번 불러보냐. 한번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 받은 게, 그게 그 금액으로 돼? 그랬더니, 그 금액으로 된대.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직접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게 코수술 이런 거, 이제 속에 이런 거 해주는데도 그 겉에 성형외과랑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얼른 오세요. 그래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31페이지. 너무 잘생겨지면 어떡하죠? 쓸데없는 걱정을 괜히 하느라고. 자, 31페이지요. 조합 설립의 의무, 조합의 설립에서요. 거의 양가로 1번 조합 설립의 의무인데요. 시장 구조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정비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된다. 자,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조합이 아니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는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 20인 체크하시고요.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의 의무,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넘어가면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 20인 미만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바로 시행자가 되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밑에요. 재개발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을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이요. 재개발 사업에서 두 번째 줄.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그거 아까 우리 했던 겁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조합 설립을 위한 그 동의 요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면적 2분의 1. 그리고 밑에 반거로 이번 재건축 사업에서요. 두 번째 줄이요. 우측에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 그 밑에 줄, 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 그러니까 네 번째 줄이에요. 주택단지 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로 그냥 끊죠. 동의를 받아. 끝에 야 한다. 요건 그냥 집어넣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게 4분의 3, 4분의 3 요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정비구역이 포함된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지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죠. 그럼 두 번째 줄이요.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4분의 3, 3분의 2.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의 그 동의 요건 있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요거는 매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변경신고 및 변경신고에서요. 동그라미 2번. 자, 경미한 변경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줄 끝에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신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럼 밑에 32페이지 가시면 경미한 변경 사유가 나와요. 박스 위에. 제일 위에 하나 써놓으세요. 경미한 변경. 이때는 신고가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동의가 아니에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요. 신고만 하면 되고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변경. 제일 위에 박스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동의는 아니다. 그 2번 볼게요. 2번. 박스 안에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와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자, 조합원의 권리 이전,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이거 잘 나오니까 보시고요. 3번에서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자, 이 경우도 신고 사유다. 5번에서 정비 사업비의 변경. 자,
그리고 7번이요.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면 그거는 동의사항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10% 미만인 거죠. 10%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사항이다. 됐습니다. 34페이지 갈게요. 자, 34페이지요. 이제 조합. 이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데, 자, 거기 맨 밑에 4번에서 조합의 법인격에서의 법적 성격.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번.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체크하시고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등기를 해야 됩니다. 35페이지요. 조합원의 자격에서요. 자, 조합원의 자격이요. 자, 거기. 자, 방금 읽은 조합원의 자격 그 밑에 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자,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되, 두 번째 줄이죠. 하되,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자, 한 명이 대표적인 이제 한 명이 조합원이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줄이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아까 우리 이거 양수한 자, 이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이전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아까 서브노트 할 때. 자, 박스 안에 1번이요. 지금 이거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예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는 한 명이 조합원이 된다. 그거 하나 그냥 써주세요. 한 명이 조합원이 된다. 지금 여러 명이 조합원이 아니라 한 명이 조합원이 된다. 지금 박스 안의 내용이 다 한 명의 조합원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조합원이 된다. 자, 한 명이 이제 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에게 공유에 속하는 때, 이제 공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분의 범위 내에서 나눠 갖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한 명이 이제 조합원이 된다. 자, 그다음에 35페이지 하단에서요. 6번, 양어로 6번에서요. 조합원의 권리 이전이요. 원칙에서 조합의 설립 인가 후 양도, 징역,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권리 이전은 된다는 얘기죠. 된다. 자, 그리고 예외를 볼게요. 예외에서요.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이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그 밑에 줄이요. 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시요. 두 번째 줄 보면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그리고 그 아랫줄 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없다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그 위에 줄에 보면 끝에 그러니까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속, 이혼으로 인해서 그 조합원의 권리가 양도 넘어가고 그걸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상속, 이혼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상속, 이혼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됐고요. 다시 아까 위에서 예외에서 두 번째 줄이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자, 그 밑에 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여기요. 관리처분 계획. 요거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 분양계획이잖아요. 분양계획인데 이 분양계획의 인가 후 관리처분 계획이 이미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 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있다면 이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36페이지 가시면 지금 박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합원의 권리 이전이 가능한 경우예요. 다른 말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 자, 거기 하나 써놓으세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요. 거기 다 하는 게 아니라 1, 2, 3번만 봅니다. 자, 1번에서요. 세대원, 거기 가론 빼고요. 세대원의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그 두 줄 내려와서 취약, 결혼 등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이게 키워드가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게 키워드예요. 세대원이 모두, 여기부터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조합원의 권리 이전이 가능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수 받아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2번.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상속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이전. 자, 이렇게 되면 조합원의 권리 이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 모두 해외 이주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 옆에 보면, 자,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자, 모두고요.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 받을 수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37페이지 하단으로 갈게요. 37페이지 하단에 가시면, 자, 거기 임원의 구성에서요.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둔다.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이다. 이렇게 됐고요. 38페이지 갈게요. 거기 그 중간에 4번. 임원의 임기에서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 그 끝에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38페이지 하단의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임원의 직무에서 동그라미 3번.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사가 조합과 계약하거나 지금 자,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그리고 4번이요.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여기 직원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다른 조합의 직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원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의 직원도 될 수 없다. 그런데 조합 임원이 못한다는 거고 그냥 조합 직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조합 직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이 되거나 다른 조합의 직원이 되는 거는 규정사항이 없잖아요. 이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만 안 되는 거예요. 임원만. A라는 조합의 조합 임원이 B라는 조합의 임원이 되거나 B라는 조합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쪽에 A라는 조합의 직원이 B라는 조합의 임원이 되거나 B라는 조합의 직원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아이고, 말장난. 이게 말장난인데요. A라는 조합이 있는데 A라는 조합의 임원이에요. A라는 조합의 임원이, 자, B라는 조합의 임원이 되거나 B라는 조합의 직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문은. 그런데 시험 지문은 A라는 조합의 임원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건 그냥 A라는 조합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A라는 조합의 직원은 B라는 조합의 임원이 되거나 B라는 조합의 직원이 될 수 있죠. 이 얘기예요. A 조합의 임원이 B 조합의 임원이 못 되고 B 조합의 직원이 못 된다는 거지, A 조합의 직원이 B 조합의 임원이나 B 조합의 직원은 될 수 있다고요. 그쵸? 네. 자, 그리고 39페이지요. 7번.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임인데요. 자, 거기 1번 끝에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아니에요. 임원이죠, 임원.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자, 미성년자나 거기 1번에서 박스 안에요. 미성년자 피한정 의원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 피한정 의원님. 자, 그리고 2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4번에서요. 집행유예를 받고 선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5번에서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이런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임원이에요.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임원. 자, 그리고 2번에서요. 동그라미 2번에서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밑에 줄 당연 퇴임한다. 아까 우리 서브에도 다 나와있던 내용이죠. 자, 넘어갑니다. 41페이지요. 대의원이에요. 거기 10번에 대의원회 구성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되는 겁니다. 한다예요. 한다 체크하시고요. 필수죠, 필수. 넘어갈게요. 42페이지요. 제일 위에 주민대표회의 11번 있는데, 자, 1번, 방금 1번 구성에서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자,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 기구를 구성하여야 된다. 자,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주민대표회의 구성. 자, 구성원 수에서, 자, 이 시험 문제는 이제 그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거 하나 보세요. 위원장 포함이에요. 기출에서는 위원장 제외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된다. 자, 뭐 이렇게 이거
보시고요. 의견 제시요. 자, 4번에서 의견 제시.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는, 자, 두 번째 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거냐? 거기 박스가 나와 있어요. 건축물의 철거. 자, 1번 건축물의 철거. 자, 주민대표회의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주민의 이주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고,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고, 뭐 당연히 뭐 이건 타당하죠. 43페이지 갑니다. 사업시행 계획이요. 자,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자, 첫 줄이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아까 우리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 계획서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엉망인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뭐 이런 거니까 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좀 러프한 계획이 이제 좀 들어가요. 이게 아주 타이트한 계획이 아니라 좀 이제 일반적인 계획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해서는 자, 1번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 그 건축물 배치 계획, 아파트 몇 동이 어떻게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자, 도로 몇 차선 놓겠습니다. 도로를 어디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디로 이주하겠습니다. 주민 이주 대책. 네 번째 보면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44페이지에 가시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맨 밑에 있죠. 거기 인가 신청해서 첫 줄이요. 사업 시행자는, 자, 그 줄 끝에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세 번째 줄을, 자, 그 밑에 줄,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에게 사업 시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45페이지 갑니다. 45페이지 가시면, 거기 양가로 2번 인가 신청 동의에서요. 자, 반가로 1번 조합인 시행자가 있어요. 자, 첫 줄이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게 우리 교재에만 나와 있다고요. 자, 거쳐야 하며, 그리고 저기 밑에 거쳐야 하며,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반가로 2번에서 토지 등 소유자인 시행자요. 그 밑에 줄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줄 끝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좀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46페이지 가면 맨 위에 반가로 3번 지정 개발자인 시행자. 그 줄 끝에, 첫 줄 끝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면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읽은 거 45페이지 하단부터 46페이지 상단까지 거기 1, 2, 3번 반가로 1번, 2번, 3번 이거는 공부 다 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아니 뭐 다 외우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다 외우셔도 뭐라고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네. 자, 그리고 밑에 거기 양가로 3번에서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 있죠. 예치 대상 보겠습니다. 자,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 거기 보면 자,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한다 해서 자, 지정개발자인 때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48페이지요. 48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의제 절차에서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인가 그 밑에 줄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m 체크하시고요. 이내 교육시설이 있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타수 가지고 이제 장난쳐요. 200m를 대신에 뭐 예를 들어 300m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51페이지요. 자, 정비 사업을 위한 조치에서요. 자, 거기 양가로 1번에 임시거주 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데요. 자, 첫 줄이요.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한 줄 내려와서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거기 아파트 짓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사업 시행자가 대책을 마련하라. 그런 얘기였고 52페이지 갑니다. 52페이지 가시면 거기 손실보상에서 협의는 읽어보시고요. 반가로 2번 재결 신청에서요. 사업 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땅 또는 건축물을 내주어야 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사업 시행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자,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자를 이런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지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됐고요. 53페이지 가십니다. 53페이지 가시면 거기 반가로 2번에서요. 사업인정 및 고시에 의지해서요. 자, 첫 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 그 줄 끝에 가 있을 때에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시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지금 지금 사업 아까 손실보상 관련해가지고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면 공시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토지 관련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공시법은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54페이지 갈게요.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 나왔습니다. 자, 매도 청구요. 거기 보면 동의 여부 촉구가 있는데, 자, 첫 줄이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 사업 시행자가 거기 박스 안에 1번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자, 그리고 2번 박스 2번에서 그 끝에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지금 이 자들에 대해서 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업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그 자들한테 당신들 땅 팔고 나가시오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 여부 자체를 촉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55페이지 넘어가시고요. 56도 넘어가시고 57도 넘어가세요. 자, 이제 58페이지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저 밑에 거죠? 자, 거기 분양 신청 및 분양 공고에서 1번 분양 공고. 자, 첫 줄이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고시가 있은 날, 그 밑에 줄로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에, 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세 번째 줄,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그 밑에 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 공고하라. 자, 사업 시행자가 지금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 공고하라. 그럼 그 밑에 이제 분양 신청으로 갈게요. 동그라미 2번, 이제 양가로 2번에서 분양 신청이요. 자, 동그라미 1번.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된다. 자, 분양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게 이제 분양 신청이죠. 자, 두 번째 줄 중간 끝에요. 분양 신청 기간은 2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아까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으로, 그리고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9페이지 상단 가시면 분양 신청 절차, 동그라미 1번. 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두 번째 줄, 사업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여야 된다. 지금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59페이지 3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그러면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들은 지금 돈 받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해야 됩니다. 자, 손실보상 협의에서, 자, 첫 줄이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치는 다음 날 체크하시고요. 90일도 체크하세요.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자, 거기 보면 대상자가 누구냐? 사업 시행자가 1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지금 손실보상 협의한다. 두 번째,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네 번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러한 자들은 지금 어쨌든 자기 땅 팔고 나가는 자들이니까 이런 자들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 협의하라. 사업시행자가. 자, 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이요. 밑에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제 그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기하는 게 매도 청구 소송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60페이지요. 이제 관리처분, 거기 2번에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에서, 반가로 1번, 60페이지,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서요. 첫 줄,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될 때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해서 두 번째 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게 분양계획이니까 신청 일단 다 받고 누구네 집 누구한테 몇 동 몇 호 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립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라. 자, 됐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 자, 갑에게 몇 동 몇 호를 준다, 을에게 몇 동 몇 호를 준다라고 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었는데 이거 기준이 뭐냐? 자, 1번 박스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두 번째, 지나치게 좁은 토지,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62페이지 상단. 이게 뭐예요? 증환지 또는 가만지죠. 증환지 또는 가만지로 분양한다. 세 번째,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너무 좁은 토지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현금 청산한다. 자, 이거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네 번째, 거기 중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밑에 줄,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의 가름에서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밖에 그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 넓혀서 보상해 주거나 또는 공유 지분 교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지금 보면은 뭐 증환지, 가만지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아요. 내용들은. 자, 그리고 이제 주택의 공급 기준. 자, 하나 그 분양 신청하는 거니까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의 주택을 주는 게 정상이겠죠.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하고,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2명 이상의 1주택 또는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어쨌건 1주택만 공급한다. 자, 됐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2번이요. 공급 기준이죠. 자, 2번에서 다음 어느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자, 지금 원래 그 주택을 갖고 있던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1번에서요.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라고 말했지만 원래 이거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이자들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네 번째 끝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이자도 갖고 있던 주택의 수만큼, 지금 주택을 양수받을 수 있다. 그리고요, 거기 3번에서요, 두 번째 줄,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격과 면적 기준 했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자, 밑에 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파는 거죠.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자, 4번에서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그 줄 끝에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 좀 잘 외우세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65페이지요. 65페이지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자, 우리 지금 분양 계획이 끝나면 철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시행해야 돼요. 첫 번째, 건축물의 철거 원칙. 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 끝났으면 이제 시행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 철거한다. 65페이지 맨 밑에 사용수익의 정지 있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밑에 66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이거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종전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거기 위에 사용 수익 하나 써놓으세요.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할 수도 있는 경우가 지금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냐?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 시행자가 이 지역은 계속해서 당신이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시법이죠. 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땅에 대해서 보상 받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보상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상받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67페이지. 6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서요. 1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요? 자, 거기 반가로 1번이요.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줄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시장군수 등이 준공인가를 해야 된다. 여기에요. 자, 여기 철거하고 사업 시행하고 공사 완료하고 준공인가. 이겁니다. 지금 하는 게 준공인가. 시장하고 군수가 했나. 시장하고 군수가 한다. 이 얘기예요. 예. 준공인가. 됐고요. 69페이지요.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요.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자, 거기 양가로 2번에서 이전 고시의 소유권 취득이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우측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날 취득한다. 자, 이전 고시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왜 다음날부터예요? 법에서? 원래? 민법에서? 0시부터 기산하잖아요. 기산점을 0시부터 잡잖아요. 그러니까 12시, 밤 12시부터 기산하는 거니까 다음날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요. 3번에서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 확정이요. 권리 이전이 있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그 밑에 줄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권리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권리 그대로 따라간다. 자, 됐고요. 70페이지. 자, 청산금의 지급에서요. 양가로 1번 청산금의 징수 지급 여기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분양받은 자한테 돈 줘야죠.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자,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에, 그러니까 맨 나중에 청산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금이 발생하는 거는 여기죠. 등기 완료, 자, 소유권 이전 끝난 다음에 이제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소유권까지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됐습니다. 거기 그 71페이지 아까 물상 대위 있었죠? 자, 거기에 그거 하나 볼까요? 6번이요. 70페이지 끝에. 자, 저당권의 물상 대위가 있는데요.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가 있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물상 대위.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따라간다. 자,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비용 부담인데요. 이거는 잠이 안 온다. 5일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라고 하실 때 읽어보세요. 네.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예. 오늘 좀, 예. 제 시간에 끝냈죠? 원래 1시 50분까지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시고 또 네. 얼굴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